자, 이번 이야기는 테슬러즈님이신데, 저는 이분이 배우 유해진님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하지만 맞는 것도 같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의문의 유해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테슬러즈님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또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테슬러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현실 공포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현실 공포 이야기인데,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제 이 얘기는 시점이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정도 전? 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무당분과의 그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 그렇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대략 한 2, 3년 정도의 시점이 지난 후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로 인해서 저희 집은 이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그 집을 팔고 이제 이사를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산골짜기 같은 데로 갔던 것도 전원 생활에 대한 저희 어머님의 개인적인 어떤 바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무당한테 겁나 욕먹고 욕심쟁이 같았나 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심하게 쿠사리 드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도 저희 어머님이 그러고 나서도 그러면 외진 곳으로 가지 말고 적당한 시가지에 있는 주택 단지 중에서 괜찮은 땅을 사서 한번 또 주택에 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내셨던 거예요. 저는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지금 같으면은 대체 왜 그러느냐, 예전에 유튜브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인성 문제 있냐 그랬을 텐데, 그땐 제가 나이도 어렸고 뭐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 집이 또 이사를 가는데 또 주택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다들 주택에 사는 줄 알았어요. 아파트가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택을 짓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부터 그 일을 말씀을 드리려면 저희가 소설에 흔히 얘기하는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돼서, 그러니까 주택을 지었는데 3층 규모로 신축으로 새로 올렸고요. 저희가 3층에 거주를 하고, 원래 주인집들이 3층에 살잖아요, 보통 맨 꼭대기층에. 그리고 이제 1, 2층을 세를 줍니다. 그리고 같은 울타리 안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당시에 자영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원래 자영업을 하시다가 원래는 좀 괜찮게 잘 하셨는데 가세가 살짝 기울면서 엄마가 이제 이 양반한테 모든 우리 집안에 그런 걸 맡겨놨다가는 우리가 모두 길바닥에 나앉겠다라는 생각에 본인께서 직접 식당 운영, 자영업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하셨던 일이 그런 거였어요. 좀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신탕 집을 하셨어요. 저도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요. 먹지는 않는데 저와 동생의 이제 학업 비용을 대시기 위해서 보신탕만 하는 건 아니고 보양식 집이었어요. 삼계탕, 보신탕, 뭐 오딱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하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다 못 먹는데 삼계탕은 먹을 수 있어서 가끔씩 식당 가서 얻어먹기도 하고, 엄마가 알바를 구했는데 알바가 이제 런해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끔 가서 일도 도와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식당과 저희 집이 한 울타리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식당 옆이 저희 집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가끔 일을 도우러 가면 개인 테이블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시는 분들끼리 한두 명이나 두세 명이서 어디 등산 갔다가 아니면 그냥 뭐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식사 드실 때 가끔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기를 그 당시에는 이런 집들을 회사나 모임 단위로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단체 손님 오면 엄마가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아이리버 mp3 부서졌다고 했었는데 그때 단체 손님 오셔가지고 엄마 기분 좋아가지고 다시 사주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단체 손님들이 이렇게 종종 오면은 제가 속으로 엄마가 오늘 좋으면 내가 용돈을 또 받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계산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랬었는데, 자주 오시는 경찰관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당시에 경인가 경감인가 뭐 그런 자기 팀원들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자주 오셨어요. 오, 구체적인 이치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지금은 어차피 거기가 다 재건축 들어가서 아파트가 싹 다 올라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그 식당 하시던 곳이 근처에 경찰서들이 있었어요. 예. 경찰서도 있고 파출소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파출소가 아니고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분이고 자기 팀원들을 데리고 와서 점심 때도 식사를 하시고 야근하실 때도 데리고 오고 어쩔 때는 취조하다가 피곤하실 때도 혼자 드시러 오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뵀었거든요. 이분이 근데 참 그 인상이 서글서글하고 말도 나긋나긋하고 인상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연세는 좀 있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머님하고 사적인 대화도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단골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단골 손님이고 자주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을. 그래서 서빙 알바 같은 걸 제가 도울 때 아 네가 박 사장님 아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아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나이가 몇 살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 자식 이거 너 공부 잘하는구나. 제가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당시 바쁠 때는 옷을 못 갈아입고 도우러 갈 때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교복을 입고 마이는 벗고 셔츠만 입고 올 때가 있었는데 저희 학교가 지역에서 조금 나가는 학교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망했는데 그래서 교복 보시고는 아이 자식 공부 잘하네 똘똘한 놈이네 하면서 막 칭찬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제가 뭐 경찰 공무원 봉급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아유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놈 자식 어린 놈이고 벌써 일도 없고 지특하네 이리 와봐봐 하더니 뭐 돈도 조금씩 지어주시고 오호.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그 나이에 했냐면 야 저런 어른이 돼야 되겠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나중에 제가 군대를 갑니다. 예. 어쩔 수 없이 갔죠. 좋아서 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만 저는 공군을 갔습니다. 그래서 휴가가 엄청 많아요. 6주에 2박 3일이 확정되어 있고 연가나 포상 휴가나 뭐 이런 거 잘 엮으면 굉장히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9월 말이었나 10월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추석 즈음이었어요. 근데 저는 명절 때는 너무 나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가 소위 저희 말하는 짬찌 시절이었습니다. 힘이 없어요. 휴가도 감히 제가 이때 나가고 싶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제 군 선임 중에 제가 고향이 전라도 광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 동네가 좁아요. 제가 자대도 광주로 갔었는데 선임 중에 제 친한 고등학교 친구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야, 너 추석 때 나가고 싶냐? 근데 이 군대에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수직적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나가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두드러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약간 떠보는 걸 수 있어요. 이 새끼가 짬치 새끼가 뭐 벌써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튕겨줘야 됩니다 무조건. 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김 여자님 다녀오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동네 형이니까 너무 편해서 아 정말 나가고 싶습니다. 나가면 좋지 말입니다. 이랬더니 아 그래 그럼 내가 너 나가게 해줄게. 내가 저기 얘기해가지고 같이 나갔다 오자 해서 그 형이 저를 데리고 휴가를 같이 나가줬어요. 오호. 정말 저 나가기 4일 전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휴가 보고하러 가야 된다고 해서 에? 했는데 이제 그 형님이 해준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잊지도 않은 머리를 막 빗으면서 나가서 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당시에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여자친구 만나서 데이트할 생각 뭐 놀러 갈 생각 하느라 바빴어요. 근데 이제 나가서 이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여자친구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대만 이제 광주로 간 거라 여자친구를 만나려면 서울로 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돌비님도 군대 가셨을 때 있었나 모르겠는데 군 전세객차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KTX 몇 칸을 아예 전세를 냅니다. 오. 그래서 군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그걸 예약을 미리 하면 공짜로 탔었어요. 예. 돈 안 내고 탑니다. 상당히 그게 꿀이거든요. 서울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래서 그거를 예약을 해놓고 이제 문제가 뭐냐. 휴가를 나가서 부모님을 뵙고 서울을 가느냐 아니면 엄마한테는 내가 휴가를 이거 들으시면서 이제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당시에는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저희 불속성 효자, 불효자였기 때문에 아 당시엔 제가 사랑의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연애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해봐가지고 네네. 그래서 엄마를 보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가 좀 걸렸었는데 원래는 제가 무조건 그냥 갔었습니다. 네. 군복 입고 그냥 갑니다. 너무 보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엄마는 언제든 볼 수 있다. 여자친구는 해수라고 하죠. 김혜수. 누구요? 김혜수. 여자친구는 해수라고 하죠. 이상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더군요. 저를 안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려 했는데 지금 사연 하는 중이라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해수님이라 가명. 하겠습니다. 가명으로 해수. 가명으로. 네. 해수님. 네. 네. 그래서 해수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난 빨리 가야 되겠다. 엄마는 뭐 언제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요런 생각으로 원래 그냥 바로 가는데 바로 광주 송정역에서 타고 바로 저기 용산역으로 쏩니다 원래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영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귀신과 친하지도 않은데 그날따라 그냥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고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가 먹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당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3층 올린 집하고 그 식당이 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골목 어기어기를 지나서 엄마가 사준 그 mp3를 다시 한번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데 멀리서 저희 집이 보여요. 예? 근데 그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경찰들이 나와서 현장 수사할 때 쳐놓는 그 노란색 테이프 같은 거 있습니다. 폴리스 라인이라고 하는 그쵸. 거 막 그 겹겹이 쳐놓은 그게 우리 집에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공사 중일 때도 테이프를 쳐놓지 않습니까? 테두리에. 그래서 내가 뭐 그런 걸 잘못 본 거겠지. 내가 벌써 눈이 갔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 테이프가 맞아요. 점점 가까이 가서 보는데. 그러니까 너무 놀라잖아요, 사람이. 집에 뭔 일이 생긴 건가 싶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나오기 전에 전화 안 해봤냐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불속성 효자였기 때문에 여자친구와만 매일 통화했지 집에는 돈 필요하거나 정말 큰일 없으면 전화 안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막 그런 게 쳐져 있으니까 뭐야 해가지고 걸어가다가 엄청 헐레벌떡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경찰들이 마스크 같은 거 쓰고 그거 아시죠? 그 국립과학수사 있지 않습니까? 국가수라고 하는 거. 그분들이 와 있어요. 식당에. 저희 집 옆에 있는 식당에 그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과수 비닐옷 같은 거 입고 계신 분들이 와서 막 뭘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제가 가서 대뜸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들 뭐냐 남의 집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근데 제가 당시에 공군은 휴가 나갈 때 전투복을 입지 않고요. 그 약복이라고 하는 요새는 디자인 이쁘게 바뀌었던데 약간 군청색의 칙칙한 군복도 사복도 아닌 이상한 옷이 있습니다. 그거 입고 있으니까 신분이 대충 나오잖아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그러니까 저기 안쪽에 있던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책임자인 것 같아요. 그분이 딱 나오시더니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거주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여기 사는 사람인데 군대에 가 있다 지금 휴가 나왔다. 근데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하니까 이제 저희 그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품 속에서 그 무슨 배지 같은 거 딱 꺼내가지고 보여주면서 어디 누구서 뭐 형사입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처음 봤네요. 그래갖고 그거 말씀하시면서 지명 뭐 저기를 밝히긴 좀 그러니까 어디 누구 형사입니다 뭐 해서 여차저차해서 사람을 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증거 수집을 위해서 지금 조사 중이니까 협조해 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는데 다리가 후덜덜거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가 해서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 가족을 해한 건가? 아닌데 우리 가족끼리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뭐지? 막 별의별 이상한 생각이 들다가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당신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버지가 너 일로 와 휴가 나왔어? 태슬아 너 일로 와 그거 하지 말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부르니까 일단 알았다고 하고 아빠한테 갔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너 오늘 왜 휴가 나온다 얘기 안 했니? 너 전혀 몰랐다 하길래 이제 거기서 좀 찔렸어요. 여자친구 보러 가려고 집에 올 생각이 없었거든. 이럴 순 없으니까 그냥 나왔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왔다 이제 이렇게 둘러대고 근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사람을 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피해를 입으신 분의 시신의 일부가 우리 어머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에 있다라는 진술을 그 가해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다가 야, 너 이 새끼 너 시신 유기 어디다 있어? 빨개. 그랬더니 본인 와이프를 해하였는데 시신을 13개로 토막을 냈답니다. 근데 그거를 곳곳에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뭔 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여기저기에 막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저희 어머니 식당을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이게 뭐하는 영화에도 안 나올 법한 이게 뭔 소린가 하다가 아니 누가 그런 거야 하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찾았다고 찾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후닥닥 달려가 봤어요. 그 나이에 뭔 용기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가봤더니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 사람의 훼손된 시신이, 예. 근데 그게 그냥 모습이 아니고 그걸 어디다 버려놨냐면, 이 식당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통이 있습니다. 근데 예. 거기에다가 그거를 비닐 싸가지고 밑바닥에다가 가라앉혀 놨더라고요. 안 보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식당에서 이걸 처리할 때 밑에를 다 뒤져보진 않고 그냥 위에다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차 와서 그냥 갖고 가니까 뭐 거기 누가 밑에를 파보지 않죠, 거기를. 그래갖고 나왔는데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뭐 상세하게 묘사하기는 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정말 그 트라우마가 꽤 오래 가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른손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 모습이 꿈에 나올 정도로 형언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약간 뒤틀려가지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대체 이 사이코 같은 놈이 어떤 놈인데 왜 남의 영업하는 데에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건가, 누구냐 대체 해서 이제 경찰한테도 물었고 아버지한테도 물었더니 저희 집에 자주 오시던 흥량하시고 친절하시던 그 경찰관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당했다는 거지? 아니다, 그분이 했다라고 하길래 아니다, 그분은 아니야, 아빠 그 아저씨는 그럴 아저씨가 아니야. 근데 아빠가 뒤통수를 팍 때리면서 정신 차려 임마, 네가 사람 그렇게 쉽게 믿는 거 아니냐고, 네가 그 사람을 언제 봤다고 그렇게 생각하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내가 뭐 그렇지 언제 봤다고 했는데 이 사건이 심하고요.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지명하고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키워드 검색해보시면 나오는 사건인데 저희 집에서 그게 하나가 나왔고, 사건의 정확한 전모와 비하인드를 좀 말씀드리면 나머지 토막들도 제가 알기로 대부분 회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는 저희 집이 거기다 갖다 놨고 하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수지 밑바닥에다가 오르지 않도록 무거운 돌을 묶어가지고 저수지 바닥에다가 가라앉혀 놓은 걸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잠수해서 그걸 찾아서 건져냈고요. 거기서 제가 알기로 다리 한쪽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 산 팔각정 있지 않습니까? 정상 꼭대기 부분. 그 밑에 하나 파묻어둔 것도 찾고요.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거는 범행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그분 집 냉장고에서 시신의 일부가 나왔대요. 근데 그거를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집에서 술 한잔 하다가 이분이 마음을 너무 놔버렸던 거지. 그 동료분이 많이 먹으니까 취한다, 뭐 저 시원한 거 없냐? 이랬는데 그분도 취했으니까 그 안에 일부가 있다는 걸 까먹고 인지를 못 하셨나 봐요. 그래갖고는 뭐 냉장고 가면 시원한 거 있어, 꺼내와 봐봐. 그래서 뭐 맥주나 이런 걸 꺼내려고 이러는데 저희가 냉장고를 열면 보통 냉장실만 여는데 사람이 술 취하면 그냥 몸 뜨뜻 긁으면서 그냥 다 열어보잖아요. 뭐 없나 하고, 아이스크림은 없나 뭐 이러면서. 우연치 않게 열어봤는데 뭐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그분이 처음 보셨을 때는 고기를 재워놓은 걸로 봤던 거예요. 고기를. 그래서 그래서 너 이씨 혼자 산다고 찡얼찡얼거리더니 고기까지 이렇게 재워놓고 먹고는 아주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여기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먹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열어보셨던 거죠. 와, 충격적이다 이거. 그런 식으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이,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이런 짓을 하나, 13개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사람이. 정말 화딱지가 나서 누군가를 해야 했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분이 경찰 조사에서 밝히기로는 XX 같은 X가 본인의 아내분의 시칭에서 말씀하신 거죠. 맨날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아주 그냥 사생활이 문란한 적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여러 번 잡으려고 말로도 해보고 손찌검도 해보고 뭐도 다 해봤는데 그게 도저히 안 돼서 홧김에 그랬는데 화가 안 사겨지더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굳이 나눈 이유는 정말 꼴도 보기 싫어서 다음 생에라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와, 이게 지금 뭔 소린가 전말을 듣고도. 근데 뉴스에는 거기까지 다 안 나갔어요, 당시에. 그렇죠. 그냥 아시겠지만 경찰 조직의 보호를 위해서 그때 저희 지역 경찰청장님 사임하셨나 징계받으셨나 뭐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경찰 조직에서 추석을 앞두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당사자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좀 받았어요.
일부가 저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사실들을 이제 제가 들어서 알게 된 거죠. 그래갖고 수습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더 제일 무서웠던 사실은 그 다음 일인데 예.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러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근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어떤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분이 초혼이 아니고 재혼이었어요. 예. 태한 그와 아내분이 두 번째 아내였던 거죠.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처음 결혼하셨던 초혼이었던 그 아내분이 90몇 년도 일자로 실종 신고가 되어 있어요. 오? 근데 그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이 그 경찰관 분이에요. 본인이 우리 아내가 해하고. 갑자기 사라졌다. 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안 했던 거예요. 예. 수십 년간. 왜? 우리 경찰들끼리 그런다 하잖아요. 가족이라고. 야, 같은 식구인데, 가족인데. 이런 패밀리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들끼리가. 그러니까 뭐 경찰이 자기 아내가 없어졌다고 와서 실종 신고를 했고 뭐 특별한 혐의점도 없고 이상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실종됐나 보다 이러고 말았고 그분은 그로부터 몇 년 후에 해하셨던 저희 집에 오른 팔목 갖다 놓으셨던 그분과 재혼을 한 거죠. 근데 경찰이 이상하게 생각을 안 했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쭉 보다가 야 근데 얘 뭐야 초혼이 아니겠네? 근데 가만히 있어봐라. 이분이 이제 두 번째 와이프분이 이렇게 헤어졌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 예. 본인이 서에 와서 실종 신고를 했었대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나는 모른다. 근데 우리 와이프가 사라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범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야 잠깐만 이거 이상하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 초혼이었던 그 여자는 그러면은 이것도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이 들어갔대요. 아니 예를 들어 제가 그분 성함 모릅니다. 그냥 똘비님을 좀 갖다 쓰면 똘경감 이거 식구끼리 문제라서 좀 덮고 가면 좋긴 한데 이 사건이 그럴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야. 너도 알고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좀 이상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야 이거 네 전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이제 쓱 들어갔더니 이분이 굉장히 당혹스러워 그래요. 그러더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건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합니다. 예. 왜냐면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화장실 갈 때도 문 앞까지 동행하는 경우가 많고 흉기가 될 만한 도구로 쓰일 만한 도구를 일절 주변에 놓지를 않는데요. 수갑 채워놓는 그건 당연한 거고 이게 나중에 알려졌을 때도 제 주변에 있는 경찰 지인들이 근데 경찰서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한 거지? 했는데 엄마가 이제 어렸을 때는 거기까지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커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그때 그 경위 아저씨는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셨던 거야? 했는데 이제 엄마가 나이를 먹고 제가 성인이 된 다음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고 그분이 경찰은 경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상상도 못한 신박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건데 예. 화장실을 잠깐 간다고 했대요. 그래서 아니 뭐 식구니까 동행은 안 할 테니까 수갑 차고 갔다 와라. 근데 가서 휴지를 갖고 뭘 한다는 게 전 참 신기하더만요. 휴지를 물 있죠 물. 예. 물을 겁나 틀어서 물을 엄청 많이 먹인 다음에 그럼 휴지가 조금 뭉쳐지지 않습니까? 네, 딱딱해지고 그렇죠. 예. 그거를 그냥 우걱우걱 삼킨대요. 그러면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막혀서 죽는데요. 예. 와. 저도 지금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고 와 이게 뭔 소린가 이랬는데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처분 실종 사건은 보세요. 시신도 못 찾죠. 그렇죠.
가해자로 의심되던 사람도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 종결, 뭐 아무 네. 결론도 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전 처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게 끝나버렸고, 두 번째 후처분, 그 사건만 세상에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됐는데, 이제 엄청 알려지지는 않고, 처음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수도권 거주하시는 귀족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지역에서 지방방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은 SBS잖아요. 저희 고향 광주 쪽에서는 그게 KBC라고 하는 방송으로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SBS에서 하는 드라마 중에 예를 들어 뭐 파리의 연인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걸 해줄 때가 있고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지역 방송 스케줄이 있으면 그걸 우선시해서 그걸 틀어줍니다. 농어촌 축제에서 에헤라 니야 하면서 춤추는 거 보여줘요. 나는 지금 빨리 저 박신양 보고 싶은데 못 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처음에는 그런 지역 방송 위주로 보도가 됐었어요. 크게 보도가 안 되다가 언론 쪽에서 너무 소재가 좋잖아요. 보도해서 조회수 올리기에. 그러니까 나중에 좀 메인 뉴스 데스크 같은데 보도가 돼서 흔히 저희 지역 이름 따가지고 이제 경찰관 뭐 안에 뭐 무슨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돼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MBC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데스크에 몇 초 나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 이제 직접. 제가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고 저희 집에 왔어요. 현장에 와가지고 저희 가족의 깜짝 놀란 그 모습을 찍고 이제 그 중에 인터뷰하기에 만만해 보이는 게 젊고 군복 입고 있는 이 친구 와봐라.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방송이다 우와 이게 아니고 그냥 와 저게 뭐야 이러고 있다가 와서 지금 심정이 어떠시냐 아시는 분이시냐 뭐 피해자든 가해자든 뭐 이런 걸 막 묻는데 저는 그냥 거의 넋 빠진 사람처럼 아는 분이다 아는 분이라고 들었고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왜 우리 저기서 이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종결이 됐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살면서 귀신을 본 사람들은 좀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시신을 특히 자연사 하신 분이 아닌 분의 시신을 그렇게 본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드물긴 제가- 하죠. 제가 그 나이에 그걸 봤네요. 그래가지고 이야. 아직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고 당시의 기억이 너무 세게 남아가지고 좀 어린 나이에 와 사람을 정말로 우리가 흔히 열길 물속 한길 사람송 뭐 모르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진짜 사람이 저희가 맨날 시참 때도 하는 말 사람이 귀신보다 무섭다는 게 맞아요.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그럴 리가 없는데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조금 그래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사건 자체가 무섭다기보단 그분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라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도 아니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일들은 실제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살던 예전 동네에서도 경찰관 분이 네네네. 아내를 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아 네. 그러셨군요. 그때 막 난리 났었죠. 막 갑자기 새벽에 막 과학수사대 오고 난리 났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네네네. 이제 직업이 경찰관이신 분이 아내를 해했다고 하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네네네네네. 실제로 있어요, 이런 일은. 근데 이거는 좀 더 심했던 거는 이제 좀 토막을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소름 끼치네. 그러고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네. 이제 경찰이 물어봤었대요. 저희 엄마가 경찰한테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네네. 알겠다. 너네 가정사정 알겠고 사람이 화가 나면 그래. 그럴 수 있다고도 치자.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대체 왜 우리 식당에다가 우리가 경위님한테 잘못한 거 있냐고 감정 상한 거 있냐고 혹시 왜 우리 영업하는 곳에다 그러신 일을 하셨어요? 라고 이제 직접은 못 물어보고 물어봐 달라고 해서 이제 물어보고 이제 경찰이 말을 전해준 건데 물었더니 그랬대요. 그냥 이분은 굉장히 모든 범행을 좀 감정을 배제하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한테 잘해준 집이든 못해준 집이든 뭐가 어쩌든 저쩌든 그냥 내가 생각나는 자주 가는 인상 깊은
그런 장소 중에 유기하기 좋은 곳. 제가 들어보니까 그 저수지 팔각정도 왜 했냐면 그분이 자주 가던 곳이었대요, 그냥. 그러니까 저수지도 그분이 낚시하러 자주 갔던 곳인데 보니까 밤에 사람 별로 안 오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못 떠오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방법은 경찰관으로서 습득하고 있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스팟과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참 뭐라 해야 그래요. 될까요? 차갑구나. 없구나 그런 게. 내가 감정.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야, 오늘 테슬러즈님 진짜 말씀 잘하신다. 진짜 미쳤다. 아닙니다. 왜 또 그러세요? 진짜로 이분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몰입이 진짜 잘 되니까. 근데 이제 배우 유해진님이랑 목소리가 비슷하고 말투가 비슷하셔가지고 그냥 오해를 사신 거지. 실제로는 그분은 아니실 거예요, 그죠?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제가 듣는 제 목소리랑 우리 돌비님이나 규종님들이 듣는 목소리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정말 비슷한가요? 예, 있어요. 특유의 그 비슷한. 혹시 테슬러즈님은 그 판단은요, 영상에 올라왔을 때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좀 억울해가지고. 저는,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약간 차도남 이미지로 약간 그 공유나 배우로 치면 약간 공유. 이동욱 씨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자꾸 제가 댓글을 봤습니다. 그 실시간 댓글을 봤더니 뭐 고광렬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네, 미스테리하죠. 참 시청자분들이. 시청자 여러분이 미스테리한 건지 제가 맡기고 제가 주관적인 사람인 건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댓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공유나 이동욱님 목소리가 맞는데 시청자분들은 자꾸 고광렬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미스테리해요. 저는 공유랑 진짜 그분은 똑같은데 참. 아이고 사람이 역시 제일 무서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네. 안타까워. 맞습니다. 네, 테슬러즈님 오늘도 또 무서운 이야기 정말 소름 끼치는 실제 사건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둘 다 세상을 떠난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도 진짜 공유님이나 뭔가 말씀하신 또 이동욱님 목소리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자꾸 이제 고광렬, 뭐 유해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참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시청자분들이 진짜 제일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실제 있는 사건이고 아마 검색을 하셔도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이야기,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항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분들도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